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성정치의 높은 벽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신년 특집 시사토론 정치 청년들에게 길을 묻다는 4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한 4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서연 전주시의원, 국민의힘 이주룡 도당 대학생위원장, 조국 혁신당 최민석 도당 청년 대변인, 진보당 최한별 도당 정책국장 자리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처음 초대한 정치인들은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30대 초반 이하로 구성된 정치인들인데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보겠다고 정치에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자, 4분에게 첫 질문으로 좀 묻겠습니다. 한국 정치와 전북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 설명과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의 전북 정치를 떠올리면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인물이요? 네, 제가 만나는 주민분들께서도 고인물들은 이제 정치 그만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무능하고 부패한 전북 정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고 새로운 변화를 많이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좀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더 많이 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로 진출해야 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최민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저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운동하기보다 자세는 바른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지 잡아주는 트레이너가 함께 한다면은 효과적입니다. 전북 정치도 경쟁자가 없다 보니 지방자치 비만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혁신적인 트레이너가 옆에 딱 붙어서 기존 정치권이 게을러지지 않게 그리고 도민의 삶이 건강해질 때까지 땀 흘리게 만드는 정치 PT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민의힘 이주룡 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실용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과 색깔론으로 수많은 정치적 스트레스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20대 정당 무당층 비율은 무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만큼은 내 고향을 사랑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도 청년이 원하는 정치는 서로 색깔론, 정쟁으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내 기름값, 내 학비, 내 물가, 결혼 문제로 건전하게 토론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서연 의원. 네, 저는 폭풍 전야를 뽑고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에 왔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정권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 변화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만 결국에는 성이나 여러 가지 세대 간 그 갈라치기라는 형태로 좋지 않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른바 청년 파리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자, 청년 파리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최민석 대변인부터. 예.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지속하는 기업은 늘 구인난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청년팔이 또한 스스로 이렇게 목을 조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자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좀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에 필요한 존재인 줄 알면서 청년팔이를 지속한 결과로서 청년이 정치를 외면하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가 뭘 알겠어라든지 아니면 어린 이런 것보다는 어린 친구에게 이제 무엇을 알려줄까 이런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이제 키워주시는 그러한 행위들이 외면한 청년이라도 다시 이제 사회의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꼭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주룡 위원장. 네, 선거를 할 때 청년들을 악수용으로만 부르고 마는 것을 넘어서 원광대 총학생회 당원 모집 논란과 같이 일상의 정치 활동에서도 청년들이 쉽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공약을 개발할 때 청년을 표로만 생각해서 보여주기식 공약이나 남녀 갈라치기 공약을 만드는 정치인들 또한 존재합니다. 전북 청년 정치가 청년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견제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최서연 의원. 네. 청년팔이라는 단어를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 선거 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만큼 기성정치권을 향한 우리 세대의 깊은 불신과 배신감을 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청년 정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무수한 변화 과정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 거라든지 또는 저라는 청년 시의원들이 등용되는 등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이런 불신들을 해소하거나 또는 효능감을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변화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크게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 담당관, 작게는 제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바꿨던 모든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직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등 청년들의 소리를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도구로 쓰는 상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별 국장, 예, 네. 얘기해 주시죠. 저는 선거 때가 되면 이 청년팔이가 좀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선거 때면 이제 정당들이 청년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 인재들을 영입을 하곤 하는데요. 뭔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담을 가진 청년들을 앞세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실제로 정당 내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 내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도전하고 기회를 갖고 이렇게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꼭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낙후도를 따지면 뭐 17개 시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정치, 이런 환경 자체가 사실 원인이 달라지지 않는 정치에서 찾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치지 못한 우리 정치가 고치지 못한 잘못된 습관 또 나쁜 습관은 뭔지 궁금한데 우리 전문 정치인들의 시선으로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룡 네. 위원장님. 전북의 정치적 견제가 사라져서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이미 잡은 물고기로 생각을 해서 선거를 가볍게 하니까 선거법을 뭐 위반하거나 토론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공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일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선 때만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하고 정작 공천을 받은 이후에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지역 공약을 택가리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들이 도민의 표를 가볍게 여기는 논란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답정너라고 뽑았는데요. 검증을 걸쳐서 만들어진 공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뽑힌 후보들로 인해 그 사람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물론 단체장 및 사람들의 공약을 묻고 뽑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단체장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데이터나 근거를 기반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반하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정너. 좋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요. 자, 다음에 최한별 국장 다음 이어가주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 자정 능력을 잃은 지방 의회 문제가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전주 시의회에서도 비가 밝혀진 이제 의원분들께서도 징계를 받는데. 굉장히 미루다가 이제 사람들의 공분이 커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징계를 내렸거든요. 네. 그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루다가 뒤늦게 징계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 이제 지방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잖아요. 네. 근데 자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정의당 의원은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내려서 이게 소수정당 탄압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이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로 들어가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과하지 않는 정치, 인정하지 않는 정치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최민석 대변인. 예. 저는 무기력한 남 탓을 꼽아봤습니다. 지난 세월간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과 의회 권력을 차지했던 정치 세력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그동안 전북만의 특별한 자치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늘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서 안 도와줘서 대기업이나 큰 공공기관의 본사가 유치되지 않아서 이러한 핑계들만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드는데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핑계가 아니라 효능으로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도입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공통질문 잘 들어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썩 좋은 편한 질문은 아닐 거니까 좀 기대는 해주시고요. 자, 민주당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서연 의원께 얘기를 하겠는데, 자, 전북의 경우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무려 지금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당 독주 형태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혁신이 사라졌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있다.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또 계속 들러리만 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 많습니다. 혁신안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 때만 해도 선거인단 수만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 안에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청년 당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러리였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토의할 때 한계 부딪히는 순간은 많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라서라기보다는 때로는 세대 격차 등 각자의 경험과 생각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청년이라서 들러리 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목소리 내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위원장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위한 기회 확대를 목소리를 높였고 실제로 청년 가점에 대한 부분을 상향했습니다. 가점이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치의 정치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것을 반영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청년 의원으로서 또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혁신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혁신의 안을 가진 동료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이주룡 위원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북에서 국민의힘으로 활동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네, 그런 아무래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 전북에서도 보수 정치는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자, 국민의힘이 전북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당에다 좀 요구할 만한 지원책 있으면 여러 가지 것. 네. 그러면 일단은 얘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보수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중앙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네.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북 보수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지금까지 저편향되어 있는 현금성 복지와 포퓰리즘 그리고 과도한 공공이익 개발로 인해서 경쟁과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무기력한 전북이 되었습니다. 즉 모두가 예를 외칠 때 누군가는 보수의 시각으로 아니오를 외치지 않아서 전북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좌편향되어 있는 독점 정치를 견제할 제1야당 보수 정당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의 경제 지표는 최하위로 기록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제1야당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낼 때 전북은 가장 효과적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북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 민주당이나 이런 저편향되어 있는 정책을
이러한 구도를 함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당에는요, 당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쓴소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북 쓴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전북의 정치와 그리고 전북을 향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둘 다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국민의힘이 더 전북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정당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국혁신당 최민석 대변인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출범할 때만큼은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존재감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가장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상실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또 민주당보다 좀 확실히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효능감이라고 하면은 좀 내 삶을 볼모로 잡은 이제 독점 체제의 파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북 청년들이 이제 지난 30년간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의 독점 체제 하에 이제 뭐 좀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취급을 받은 것 같은 좀 의견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때마다 뭐 전북의 이제 아들, 딸이라고 이제 호소하시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사실 이제 민주당만의 이런 행동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제 뭐 청년 예상이 좀 삭감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일자리가 없어서 뭐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가거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조국혁신당에 기대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의석수 확보를 해가지고 뭐 입법을 뭐 이렇게 해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독점 체제를 견제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주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청년들이 뭐 정책적으로 이제 시혜가 아닌 권리를 좀 전북형의 사회 주거 모델형을 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청년 정책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뭐 청년 수당으로 뭐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든지 뭐 임대주택을 뭐 몇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든 좀 시혜성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주면 고맙고 뭐 안 주면 좀 그만인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벽에 막혀서 좀 어느 정도의 제한성이 있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밀고 있는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항목 안에는 저희는 이제 주거권을 사회권 이제 저희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전북에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자, 이를 가로막는 전북 정치의 불공정 탄압, 카르텔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방금 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권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저도 전북의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아는 동생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자녀 세대가 몇 자리 낮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청을 하러 갔대요. 그 친구가 이제 전주에 사는 아이 둘을 키우는 신혼부부인데 자기가 가 보니까 대기 번호를 180번을 받고 수백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 몇 세대 나온 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전북 정치권은 그런 진짜 청년들의 삶의 문제보다는 뭐 올림픽 유치 이런 단 한 번의 이벤트에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수십억씩 홍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그런 이벤트에 수십억을 쓰는 것보다는 청년들한테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단 한 호라도 더 늘어나는 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전북의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 문제에 더 집중하고 미래의 동력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보다는 뭔가 큰 이슈를 만들어서 재선을 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르텔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민주당 독점의 지방의회가 이러한 그
행정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에 좀 와닿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택 질문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금방 사실은 그 질문하고도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선택 질문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분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선거에 승리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와야지만 지방정부도 내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좀 치우쳐서 실제 민생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 오랜 시간 사실은 이렇게 독주를 하면서도 이 무능이라는 꼬리표가 전북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또 여당일 때는 전북을 방치해놨다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상대방 당이 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하는지 서로 좀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일단 국민의힘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최한별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조금 더 네. 보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의회 자정 능력이나 또는 지방의회 견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저 또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소속된 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견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논의하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가장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견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열띠게 논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 그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참 많이 논의되고 그것을 협치하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협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국민의힘과의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 정권이었을 때 제가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느꼈던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전북을 남의 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 남의 일로. 냉정한 현실이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치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지지한 지역만을 위한 정당은 그저 지역 정당에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의회에서 들어오고 나서 한순간도 재정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슈 등이 나왔을 때에도 수많은 사업과 이슈 등에 대해서 남의 일로 치부되며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박 예. 네네. 남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못한 것도 사실이고 민주당이 전북에서 오랜 정치하면서 전북에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채 10%가 되지 않는 득표율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새만금에 10조 원 2차 전지 특화 사업단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하원안과의 동행이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북을 향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얻어냈던 표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민주당만큼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 발전을 가로막은 상대 정당의 가장 큰 과오는 바로 민주당의 무능과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0년 가까이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고요.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 권력은 바뀌었지만 지방 권력이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도민께서 냉정하게 묻고 계십니다. 전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주시장 한 번 하면 3번 하고 도지사는 한 번 하면 도지사 2번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민들은 정치인을 믿고 계속 기회를 줘왔습니다. 문제는 그 신뢰가 변화의 혁신이 아니라 익숙함과 안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북은 산업과 인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지표에서 예를 들면 경제 자립도라던가 아니면 청년 순 유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자체가 오랜 기간 지역 정치를 책임져온 민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도민의 지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북에 이제 익숙한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선택 질문은 두 당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당 같은 경우는 창당부터 선변성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진보당 역시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주시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이길 우리 당만의 실력, 장점 이런 부분들을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죄송합니다. 행정 수권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조금 뼈 아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위성정당,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양당제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들로 많이 작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뭔가 포기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자 낮추는 운동이라고 할지 아니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과 같이 이제 현장에서 늘 발로 뛰면서 실천을 해왔고 그런 진정성이나 헌신, 민생 현장에서의 실천이 진보당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런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울산 동구청장 당선이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그리고 20명의 이제 당선자들을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벽을 뛰어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 지방선거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출연자분들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현 그 선거제의 맹점 여러 가지 사실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긴 한데 이거 또 다뤄보고 싶지만 어쨌거나 좀 순서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 대변인께서. 예. 저희도 진보당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중대다라는 이제 말을 저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중대가 아니라 쇄빙선이자 예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총선과 국회 활동을 좀 돌아봤을 때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기재부 개혁 같은 좀 가장 예민하고 시급한 의제들을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고요. 역풍을 걱정하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릴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앞장서가지고 이제 쇄빙선처럼 얼음을 깨나간 것은 저희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은 창당한 지 조금 얼마 안 되어서 좀 인기에 올라타가지고 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당이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같이 전북권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세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존경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입법으로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좀 정치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땀방울만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입법 주도력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저희 국가 비전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좀 우리 당만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의 쇄빙선이 꼭 되십시오. 자, 다음 현실적인 질문으로 공통 질문을 한번 네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돈 없으면 정치하지 마라.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직접 뛰어들어 보시면 느끼겠지만 돈, 조직, 정치의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치에서 또 멀어져 가신 분들도 좀 많은데 우리 청년 정치인으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 뭔지 먼저 민주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이자 지역구이자 시의원인데요.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또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청년 의원이기에 청년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면 왜 청년 이슈에만 다루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당사자성을 갖고 들어온 의원이지만 그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 주셨던 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초선으로서 선거를 치렀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이라든지 당에서도 지원금을 여러 가지를 줍니다. 관련된 제도에 대한 부분들로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거와 별개로 가장 느꼈던 현실적인 벽이라고 한다면 청년 의원이 청년 이슈 얘기하면 혼나고 그런 좀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치 경력 가장 오래되신 여기서는 최한별 국장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여기를 오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출마를 준비하면서 또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했냐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30대여서 그나마 낫지만 이제 20대 정치 신인들은 그 벽이 얼마나 높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유권자분들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어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맘다니 같이 30대 뉴욕 시장이 나왔잖아요.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도 그런 기존의 관념을 좀 넘어서야 좀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 대변인께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도 중요하다. 현실적인 좀 장벽이 높죠. 아무래도 높기는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결국엔 정치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높은 장벽이라고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하고자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좀 청년이 정치에 좀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려면은 뭐 주거라든지 취업 외의 것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은 좀 두 부류입니다. 보통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근데 직장인을 만나기에는 좀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직장에 있는 시간과 퇴근 이후에는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늘 대화가 그들의 생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의 학점, 나의 취업, 방학 때는 무엇으로 스펙을 쌓지? 이런 이야기로 항상 끝나게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청년 정치인이 들어야 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 듣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 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룡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젊은 25? 네, 맞습니다. 아우, 근데 일단은 뭐 정치는 뛰어들었으니까 앞으로도 뛰어들 거죠? 아마도 네, 아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위에 다 거쳐보신 분들이기도 네네. 하겠지만 금방 드린 문제 중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벽으로 느껴지시는지. 저는 정치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각오와 신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으로서 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현실적인 장벽은 무엇이었냐면 돈이나 조직 그것을 넘어서 정당이라는 장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전북에서는 특정 정당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당하는 것조차 선거운동하는 것조차 그곳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저에게는 높은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건가 고민을 수없이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토론하기보다는 전북 사람이면 이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 당을 선택했어? 라는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전북 정치가 안고 가야 하는 가장 큰 장벽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평범한 청년이 정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청년 정치가 가능하려면 돈이나 배경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민들에게 우리 청년 정치인으로서 제언을 하는 패기 있는 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당에 대해서 내가 소속된 정당에 뭔가를 좀 하나는 이것만은 좀 고쳐야 된다.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당 망한다라고 할 만한 내용을 각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이제 민주당처럼 청년 전략 공천을 해서 당선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년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만큼 정말 비상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정말 잘 조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네.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혁 씨입니다. 저는 대변인이 아닌 청년 활동가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규정상 이제 청년의 나이가 이제 45세까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45세가 어떻게 청년입니까? 20살에 결혼을 해서 21살에 애를 낳고 그 아이가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애를 낳는다 해도 43인데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를 봤는데 청년입니다. 노청년인 겁니다. 노청년. 이렇게 좀 청년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너무 고무줄처럼 늘리기만 하는 것은 좀 행정 편의와 좀 게으름이 아닌가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성세대가 이제 청년의 이제 공천이라든지 당의 이제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면 정말로 20살 초반에 활동하고 싶은 정치 청년인들은 그 몫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청년에 대한 정치를 멈추고 진짜 청년인 2030 세대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기용하고 발굴하는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굴하는 모험을 좀 혁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좀 낮추고 좀 가산점 좀 더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산점을 더 달라기보다 네. 청년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반응을, 해라.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자당의 뜬소리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셔야죠. 카메라를 보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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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서 청년들은 내 고향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거대한 기둥을 전북에 세워서 반드시 견제를 통해 내 고향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호불을 이 지역에서 이 정도 득표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한계 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의 치킨 게임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정책을 가지고도 어떤 지역은 옆 동네는 1,000만 원 주더라, 이 동네는 100만 원 주더라 관련된 내용들이 각 지역별로 싸워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단위에서 함께 나누고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의 재원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에서의 경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금방 마지막 말씀에 좀 비슷한 걸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뭐 특장점이 있겠지만 그걸 좀 뛰어넘어서 전북의 우리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 대표님. 예. 청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요. 예, 네. 뭐 전국의 청년이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집이 아예 없거나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일자리라고 하면은 엄청 고액의 연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최소한의 그런 다양성이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만큼은 모든 정당의 청년들과 좀 함께 원팀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탈전북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내 고향 일자리에 국민의힘별 일자리, 조국혁신당별 일자리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향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 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의 탓을 하지 말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쪽.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좀 별개로 이 내용에 결이 맞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가자고 한다면 저는 미래산업 육성 및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인에 간 반도체 단지를 전북으로 새만금으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 내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런 의제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동력 그리고 향후에 100년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목소리 높이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가 함께하는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야기 꺼내보고 싶은 의제는 청년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업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고요. 쉬어쓴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태로워지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 건강 바우처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진보당 최한별 부장. 네, 조금 전에 최서연 의원님이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요즘에 우리 지역에 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예가 바로 그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전북 지역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에너지 식민지까지 되면서까지 수도권에 전기를 퍼줘야 하나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송전탑을 오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주민 갈등도 없애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함께 합쳐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민 갈등 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전주에도 SRF 소각장이 이제 들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당 현수막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그걸 다 떼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환경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이나 정당을 넘어서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기업 유치 일자리를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지산지소를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을 좀 막고 지역에 좋은 기업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당과 상관없이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모두 공유를 해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정치인들도 꼭 좀 이 부분은 좀 익히 좀 들으셔서 같이 공동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씩. 자, 2026년 한 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격변기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전북 청년 정치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저 포부 한마디씩 듣는 걸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연 의원부터. 네. 의회에서 지역에서 또 청년이기에 정치인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지켜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를 모두 포함해서 지금 청년 정치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함께 키워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최한별 국장. 네. 지방선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좀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당당히 입성해서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민석 대변인. 예. 네. 2026년 전북 정치의 맛있는 경쟁을 선물하겠습니다. 찍을 곳이 없어서 투표의 권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더 잘하는 정치인을 찍는 맛, 뽑는 맛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북 청년의 세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룡 위원장. 국민의힘에서도 고향 사람이고 민주당에서도 고향 사람입니다.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지역주의와 색깔론이라는 거대한 강을 거스르는 연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내 고향의 제1야당이라는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분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한 신년 특집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태 기성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부터 현실의 벽 앞에선 진솔한 고민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을 힘은 결국 유권자들의 꾸준한 관심뿐입니다. 오늘 네 분이 제시한 변화의 약속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도민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동력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